코스피가 5천을 넘어선 지 한 달여 만에 6천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44.4% 오르는 등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자, 코스피 지수 오름세가 굉장해요. 올해 44.4%가 올랐습니다. 지금 시가총액도 많이 커졌어요. 일단은 이제 사실 올해 초의 전망만 해도 네. 5천을 뭐 3월 달까지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코스피 지수 5천을 1월 달에 달성하고 지금 2월 달에 사실 6천을 달성함으로써 이제 전임 미답의 시대가 왔다라고는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시총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전 세계 주가 지수 랭킹에 의해서 뭐 9위까지 9위까지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그 프랑스를 넘어서 독일도 넘고 프랑스를 넘어서 9위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수익률이 뭐 44.4%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 이게 두 달 만에 40%가 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주가 상승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지수들 뭐 S&P 500 항상 뭐 한국 시장을 이긴다라 S&P 500이라든지 뭐 중국 지수, 미국, 일본 지수 그리고 우리랑 비슷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에 좀 의존도가 높은 타이완 지수에 비해서도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까지도 갈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이긴 한데 투자 유입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 시장의 전망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예측 같은 것들이 약간 혼조세에 있는 것 같긴 하다. 이런 말씀 역시 덧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살펴봐야 할 텐데요. 보니까 반도체, 뭐 건설, 증권 이것을 중심으로 많이 올랐는데 특징이 뭡니까? 일단 반도체하고 정보기술이 한 30% 이상 올랐는데 반도체는 결국 AI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AI 전환의 수혜주는 결국은 반도체하고 에너지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은 과학 쪽에 하시는 분들은 미래의 성장력, 미래의 경제 성장이라는 것이 AI를 얼마나 연산할 수 있느냐, 그 AI 연산할 수 있는 전력을 얼마나 될 수 있으냐에 대해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정보기술,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랑 정보기술 그리고 에너지까지가 그 전력망까지가 사실 AI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 쪽에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보험이랑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입니다. 금융주가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주주에 대한 환원 정책이 좀 바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있고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삼성전자 주식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에 따른 배당 혜택 같은 것들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 AI 쪽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방안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3월 달이 주총 시즌이다 보니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개혁 같은 것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까지 곁들이면서 결국은 이 정보기술, 반도체, 그리고 보험이나 증권 이런 쪽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대차도 올라가고 있는데 현대차는 아무래도 피지컬 AI 쪽에서 아무래도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뚜렷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 개선세는 전망되지 않는데 주가는 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당장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ESS, 여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기대감까지는 그럭저럭 이해를 하겠는데 로봇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건 정말 이해 못하겠거든요. 이런 종목들 괜찮은 겁니까? 사실 이제 아까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은 아니면 전력망에 잘 공급하기 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2차 전지주들이 많이 오른 것은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2차 전지를 공급함으로써 일종의 연료 전지를 공급함으로써 이쪽으로 미래의 어떤 자동차 산업을 이끌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됐는데 최근 이슈는 전기가 부족하다고 전기가 부족한 것을 아무래도 태양광이라든지 해양 풍력 발전 같은 아니고 혹은 지상 풍력 발전 같은 이러한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있고 재생에너지들은 아무래도 흔히 말해서 이제 날씨라든지 이 기후 조건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뭐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올라간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주는 특히나 이제 그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그러니까 피지컬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뭐 한국이 로봇 기술이 굉장히 발전되거나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유의한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일반적인 서비스 같은 서비스 로봇 같은 것들은 조금 상용화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산업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범용 로봇 같은 것들은 아직 그 잘 개발이 되지 않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만 있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게 시제품이란 게 나오게 되고 시제품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 있는데 이것이 상용화가 되려 그러면 공장이 세워져야 되고 가격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2차 전지, 로봇에 사용된다는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이 부분에서도 또 오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건데 로봇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확실한 실적 개선이 없이 지금 분위기만으로 오르는 종목들은 약간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라든지 매수 사이드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의미는 뭐로 봐야 됩니까?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로봇 주식 역시 시장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은 수요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다시 말해서 이런 기대감이 꺼지면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나가게 되고 유동성이 급작스럽게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카라는 게 결국은 가격의 급변동, 그러니까 선물 가격의 급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매도 이렇게 양방향이 잘 지금 나오고 있다. 사실 이제 지수 자체의 움직임 폭이 예전에는 뭐 1%, 2% 움직이면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요새는 뭐 3%, 코스닥 같은 경우는 5% 이상 움직이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김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지금 뭐 사이드카 내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변동성이 커진 게 어떤 시장의 흐름, 주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좋아지고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 올라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이게 사실 조금 약간의 거품 같은 것들, 조정이 올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대감과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들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그래도 증권사들은 지금 최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미 6천을 넘었는데도 7천, 8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흔히 말해서 이제 마이크론 주식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원하면 이게 세계 3대 반도체 산업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다 보니까 이쪽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올해 뭐 삼성전자라든 하이닉스 영업이익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주가가 조금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저평가의 기준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마이크론과 같은 유사 미국 주식이다. 그냥 이렇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비슷한 어떤 마이크론과 비교해서 주가 대비 영업이익의 어떤 비율 같은 것들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조금 더 낮게 평가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상법 개정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들이 본격화되면은 또 탄력을 받아서 이제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영향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서 결국은 주가 지수를 지금 뭐 7,500, 뭐 조금 심한 8,000까지 보는 뭐 이런 전망들도 물론 이제 상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되지만 이렇게 보는 기대감들도 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숫자의 어떤 계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과 주가의 관계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비교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가 지수에 대한 전망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은 일단은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조금 신중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과열됐다는 거를 부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스닥 3천 코스닥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조금 재미가 없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쉽지 않다. 이렇게 흐름이 썩 좋지 않은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코스닥 전체 시총하고 SK 하이닉스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 규모란 게 이제 사실은 이 규모가 비슷한다는 얘기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사실 비슷해져야 미래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도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SK 하이닉스가 많다라고 하면은 SK 그리고 하이닉스의 전망이 좋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겠지만 뭐 코스닥은 좀 덜 오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하이닉스 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 코스닥의 영업이익 같은 것들이 조금 좋지 않다. 영업이익이 좋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쪽 기술주라든지 뭐 2차 전지주 중심이다 보니까 현재의 어떤 것들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데 결국은 이제 영업이익이 받쳐주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기업의 가치에 잘 반영이 되기 시작해야 주가가 좀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와주고자 지금 흔히 말해서 연기금들이 어떻게 보자라면 벤치마크 같은 걸 바꿔가지고 원래는 코스피만 투자하는데 코스닥에 좀 투자를 한다든지 국민성장펀드에서 좀 투자를 하면서 결국은 벤처 시장까지 육성하려는 이런 전반적인 정부의 정책들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 3,000피 같은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나오고는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지는 이렇게 주가가 좀 덜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요지는 아무래도 우리가 뭐 간단하게 비슷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 같은 데와 비교하면은 영업이익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전망이 그만큼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벤처 산업을 육성하고 벤처 산업들이 코스닥 시장으로 가고 이것들이 주식시장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한 이런 구조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라든지 어떤 시장의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다. 그래서 3,000 스닥 흔히 말해서 코스닥이 3,000까지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정부는 지금 제도 변화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하겠다,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일단 제도 정비는 끝났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그 사회이사 제도라든지 감사 제도라든지 이런 거 다 M&A 관련 제도라든지 이제 자사주 소각까지 오면은 흔히 말해서 기본적인 상법 개정들은 다 끝났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예. 될 것 같고요. 결국은 경영권에 대한 경영자들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해 가면서 어떠한 사익 추구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많이 제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주 환원 정책 지금 뭐 자사주 소각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사주 소각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우호 지분을 만들 수 있다든지 경영진들 우호 지분을 만들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예. 특히나 또 자사주 소각하면은 밖에 있는 주식들, 개인들이 가진 주식들의 어떤 수익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없어진 만큼 수익을 가져가는 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제 거꾸로 이제 펀더멘탈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 혹은 정부의 노력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일부 경영진의 인센티브를 위축시켰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어떤 규제 완화라든지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 그리고 AI 발전을 위한 정책,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다. 이런 말씀 역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차에서 3차까지 상법 개정이 있었고요. 1차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2차는 분리선출 그리고 집중투표제, 3차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두고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자사주의 마법 같은 걸 이용해서 대주주들이 너무 그 소액주주들을 좀 불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시선이 하나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계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을 전부 다 뺏어버렸다. 특히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분쟁 때 자사주가 없으면 삼성이 졌을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일단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 체계는 사실 조금 다른 나라보다 미약하다라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경영권을 방어한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것을 잘 쓰면은 흔히 말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위한 경영권 방어인데 이것이 흔히 말해서 개인 주주의 어떤 이해를 희생하면서 하는 경우도 또 있었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우호 지분 확보라든지 경영권을 독점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센티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호 갈등 간이 어떤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로 꼭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뭐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하는 정책들 역시 조금은 뒷받침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세 단계의 어떤 상법 개정 자체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조금 약화시키는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보완하는 것들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학계의 논의다. 왜냐하면 한국의 경영권 방어할 수 있는 법적인 툴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완화된 걸 좀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해외 해치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공격에 혹은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좀 막아야 된다는 의견 역시 전달드리고 싶습니다.